사촌 동생이니까 바로 알아보네요. 네, 학원만 받아볼 수 있다고 네,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이고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라서 저는 잘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뭐 저도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사촌 동생 어렸을 때부터 잘 보던 사촌 동생의 이제 아들들은 뭐 지금 커도 어렸을 때 사진 그때 기억을 알아보죠. 근데 아주 바로 알아보네요. 바로 네. 뭐 카톡 보내자마자 보면서 맞아요라고 확인을 해줬죠. 네. 자 그리고 그 사실 이제 이병헌 씨랑 지금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이병헌 씨한테 오늘 좀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정유라 씨가 11월 1일 날 처음 이제 출연했을 때 그때 전화했고 네. 오늘 또 추가로 좀 사실 좀 저 사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렇죠.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서 했는데도 지금 아무래도 이 관련자들이 전부 그 잠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는 지금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최초 이병헌 씨랑 통화했던 통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병헌 선생님이시죠? 네, 어디시죠? 예, 저는 그 수민언론 그 뉴탐사의 강진국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뭐 정유라 씨는 알죠? 정유라 씨. 네. 예. 아니 오늘 제가 왜 정유라 씨하고 그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뭐 몇 가지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네. 일단은 우리 그 김한수 씨는 알죠? 김한수 전 행정관. 네네. 김한수 전 행정관하고 뭐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 친구니까 연락을 하는 그래요.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 혹시 그 손 씨라고 들은 얘기 들어보셨나요? 누구요? 손 아니,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손. 네. 저희한테 그 파일 보내줬던 디는 얘기했던 처음 들었나요?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목적을 밝히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왜 그동안에 그 김한수 씨가 이제 그 텔레비전 관련해서 네. 김한수 씨가 이제 그 텔레비전이라고 알려졌던 게 네네. 실제로 뭐 김한수 씨 어떤 거냐? 김한수와 친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태블릿 얘기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대답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김한수, 이병헌 두 사람이 상문고 같은 이제 동갑내기 여러서 그 뭐 학연은 좀 저희들이 확인은 됐는데 본인이 직접 이제 김한수는 친구라고 얘기하고 저는 서로 잘 아는 네. 사이인 것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손모 씨라고 얘기했던 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태블릿 PC, 김한수 태블릿 PC를 놓고 김한수하고 검찰 간에 이제 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 이제 그분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본인이 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블릿 PC 관련해서 뭔가 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이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네. 재판정에서 본인들이 할 얘기는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추가로 왜 이병헌 씨 아들이 그 김한수 PC에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어린이들 사진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젊은 여성들 사진도 있다면서요. 이게 더 문제가 되죠. 네. 이게 이제 최순실 PC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병헌은 자기 그 조카의 아들이니까 그런 정도는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있죠. 싶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은 최순실 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 SNS 팀에 네. 뒤늦게 들어온 그냥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김희종이라는 김한수와 같이 청와대 홍보팀에서 일했던 김희종과 김한수하고만 어울렸던 여성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저 최순실하고는 연결 라인이 없나? 최순실은 전혀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알 수도 없죠. SNS 팀에 김희종이라는 사람이 데려왔고 김한수와 같이 이제 김한수, 김희종 밑에서 잡일했던 여성이니까 네. 최순실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최순실 씨가 이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들고 있는다는 것은 쉽게 그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게 거죠. 사진하고 연락처, 이 사진의 출처가 어디냐? 태블릿 PC에 연락처 보관하는 컨택트 파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연락처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블릿 PC에. 아. 그럼 이 사람하고 수시로 연락하는 사람이 태블릿 PC의 사용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김한수나 김희종으로 이제 압축되는 건데 네. 이 사진에 대해서
JTBC가 이 태블릿 PC를 보관하는 기간에 수십 번 클릭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JTBC는 이걸 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보도 안 한 거죠, 이 사진들. 그리고 제가 1심 재판에서 저희가 가장 세게 얘기한 게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최순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연락처 사진 갖고 있냐 했을 때 검찰하고 JTBC는 아직까지도 7년 동안 이 사진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야, 묵묵부답. 이 정도면은 사실 이게 실사용자를 가리기 위해서 이 여성을 중요한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검찰이든 아니면 재판정에도 사실은 증인으로 그 소환을 할 만한 인물인 것 같은데. 예. 자, 이 여성 사진이 아무래도 좀 이게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페이스북 글이 게시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죠. 맞습니다. 에이미 김이라는 사람. 네. 에미큼이고 이제 뒤에 뭐 제니신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신혜원 씨 신혜원 씨가 누구냐면은 저희한테 제보를 했던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신혜원 씨도 SNS 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여성이어서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여기 그녀의 비밀이 바로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SNS 홍보물을 만드는 거죠. 자, 이 사람의 그 정보가 그 말씀하신 대로 연락처에서 이렇게 에이미 킴이라고 네. 이메일 주소가 지금 이메일 나와있죠. 주소가 들어가 있죠. 다 나오네요 보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병헌이 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김한수는 한 팀장으로 돼 있네요. 저 김 팀장은 이제 김희종이고요. 김희종으로. 나중에 청와대 홍보팀에 같이 들어가서 춘 차장이 이제 이춘상 보좌관이고 이 돌아가신 분이죠. 대선배님 교통사고. 이병헌하고 지금 저 팀의 지금 특성이 뭐냐 저 사람들의 다 SNS 팀이에요. 박근혜 행복 캠프의 SNS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의 SNS 팀 태블릿 PC다. 저 연락처만 봐도 네. 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네. 최순실이 저 사람들하고 안다고 해서 최순실 지인이라고 분류했지만 더 정확히 따지면 박근혜 SNS 팀 멤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순실 씨가 SNS 팀을 관장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주로 했던 일은 SNS 팀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SNS를 할 수가 없는 게 컴맹이 무슨 SNS를 합니까? 이 최순실은 그 옷하고 주로 먹는 거 이런 걸 담당했죠. 네. 예, 그 점에서는 좀, 이 안에 있는 연락처 15명이 전부 다 SNS 팀과 관련된 것들, 된 사람들이라는 근데 것도. 어쨌든 김한수, 그 다음에 그 김한수 밑에서 이제 같은 SNS 홍보였던 김유정. 두 사람만이 이제 아는 여성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최순실 사진 하나만 달라가지고 지금 이게 최순실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근거라고 제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비합적이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JTBC가 보도할 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최순실 사진도 사실은 누가 그 사진을 찍었느냐. 그게 사실은 실사용자를 가리는데 더 중요한 거죠. 최순실이 자기 태블릿 PC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찍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실제 저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람이 최순실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진을 선택적으로만 그 보도했다는 것만 볼 때도 JTBC가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은 최순실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식의 보도를 했다라는 의심을 좀 사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요, 김한수를 취재 안 하는 상태에서 저게 최순실 거로 질렀다가 김한수가 이거 내 거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언론사가? 처음부터 김한수와의 모종의 그 거래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보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거, JTBC가 이렇게 보도해서 두 번째로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연희입니다. 이 탭의 주인 이름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연희.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정유연,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계명전 이름이죠. 네. 정유연의 연희를 연희라고. 우리가 보통 끝자 이름을 떠서 이제 누구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희가 정유연일 것이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유라 씨 본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PC 그 태블릿 PC 주인 이름이 그 연희로 돼 있잖아, 연희. 네. 그래서 JTBC에서는 이 연희가 그 유연이의 그 연희다. 유연이에서 이름을 이제 따와서 그 이름 쓴 적이 없어요. 정유연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개명이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이 이제 그 정유라고 이름을 개명한 시기는 이제 2013년이고 이제 태블릿 PC를 이제 개통한 시기 2012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름이 정유연으로 썼던 것은 네.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유라 씨는 본인이 단 한 번도 이 연이라고 자기를 그 불렸던 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보통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친근하게. 네. 그런데 그런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 편지를 보낸다든지 무슨 메일을 보낸다든지 할 때 그 엄마 최순실 씨가 자기를 연이라고 불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것도 네, 사실은 정유라 씨 취재를 좀 해봤으면 물론 그때는 좀 어려웠겠지만 좀 그 정도 좀 아쉬워요. 그냥 저 연희를 그냥 정유라의 연희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그 연이라는 게 그렇게 뭐 아주 시기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주연, 뭐 지연 이런 경우도 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이라고 해서 정유라의 전 이름인 유연에서 이거는 그냥 지른 거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낮에 미디어워치 취재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병헌의 아들 이름이 바로 그냥 이연이에요. 이연. 네. 이게 소름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한수가 주로 사용할 때 중간중간에 이병헌, 김희종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좀 보여요. 여러 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똑같은 이유로 이게 또 이연에서 바로 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그렇죠. 있죠. 연이라는 부분은.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보면은 최순실 씨보다는 그 김한수 씨를 중심으로 해서 김한수 씨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의 사진인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태블릿 PC의 그 사용자 이름을 지금 연이라고 네. 돼 있는 부분도 저걸 정유라 씨의 연에서 정주연에서 연이보다는 이병헌 씨의 아들 이름이 이연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연에서 연이라고 하는 걸 연상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이게 정말. 그 영문하고 한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성하고 이름이 서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를 적다 보면 성 이름을 바꿔서 쓰는 바람에 예를 들면 뭐 희재변 이런 식으로 적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이가 이연을 쓰다 보니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굳이 가깝게 따지면 그 이연에서 왔을 가능성이 네. 유연에서 왔을 가능성보다 높죠. 그리고 지금 아까 보면 이제 최순실의 이제 그 사진을 지금 그 이병헌의 이제 그 아들 그 지금 이연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지금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태블릿 PC를 최초에 이제 김한수 씨가 이제 그 개통을 해서 사용하다가 이걸 이병헌 씨 또는 이병헌 씨의 아들한테 뭐 장난감 비슷하게 줬을 가능성도 그리고 그걸 받으면서 태블릿 PC 주인 이름을 뭐 연이로 저는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좀 사용하다가 이게 요금을 안 내가지고 PC가 중단이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11월 달에 대선 캠프 선거 시작 날 바로 김한수가 돈 내고 다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병헌이 갖고 있을 수도 있었다고 저희는 뭐 추정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진들이 있고 이 사용자 이름이 연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최순실의 것으로 단정 내리기에는 너무 근거가 약해요 지금. 다른 가능성이 너무 많아. 최순실께 아닐 가능성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 보도를 안 했다는 거죠. 빼고 최순실 거다라고 그냥 맞춰서 계속 지금 사진 보도를- 두 장만 가지고 네.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사진 두 장만 가지고 그랬다는 네, 너무 성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근거가 이건데요. 탭에 저장된 연락처입니다. 여기에 김 팀장, 김한수가 있었는데, 이 최순실 씨가 김한수를 김 팀장으로 불렀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김한수 씨가 한 팀장으로 불린 사실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뭔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해요. 얘기 들어보면. JTBC 저 보도에서는 김 팀장은 사실은 김한수를 이제 물론 직책으로 불렀을 때 김 팀장이라고 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추측을 했죠. 저 김 팀장을 김한수하고 이제 의심을 하고 보도를 했던 것 네. 같은데 지금 보면 저기 김 팀장은 김한수 씨하고 같이 그 SNS 팀에 있었던 김휘종 씨. 이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죠. 김휘종 씨. 거예요. 네, 김희종입니다. 이 사람으로 제일 의심이 돼요 지금. 네. 그런데 그냥 김한수 아닌가? 이렇게 그냥 쉽게 추측을 하는 그런 누를 좀 범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과 한 팀장이 있어요. 과연 최순실 씨가 자기가 쓰는 태블릿에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저렇게 썼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게 포렌식 결과에서 선생님이라는 게 JTBC가 입수한 뒤부터 발견된 흔적이어서 굉장히 의심된다, 지금 사후에 조작한 건데, 다만 우리가 태블릿PC를 확보해서 직접 포렌식을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그 허접한 포렌식 자료만 가지고 와서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노출된 거는 JTBC가 입수한 다음으로 지금 찍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 팀장이라고 되어 있는 요 사진 있죠. 요 사진이 지금 바로 김한수 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카톡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저 사진은 많이 기억을 할 텐데 저렇게 선생님 최순실 하이 김한수로 딱 찍어버리니까 아 최순실이 김한수한테 보냈구나 그러는데 실제 저 한 팀장으로 받은 저 카톡 계정은요 네. 임태희 캠프의 SNS 팀 계정입니다. 아, 임태희 그 당시에 이제 네. 박근혜와 경선할 때 임태희가 경선했었는데 네. 그 경선 시점에 요 태블릿으로 임태희 캠프 SNS 계정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 팀장은 김한수가 그러니까 저 선생님 계정으로 요 태블릿 PC 계정으로 한 팀장으로 보냈는데 요 계정을 따져보니까 그게 임태희 계정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한수는 이쪽의 SNS 팀이고 임태희 쪽 SNS 팀과 교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SNS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흔적을 이런 식으로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구성한 거죠? 완전 재구성한 겁니다. 재구성한 거고 네. 실제로 이런 모습이 아니고 네. 저게 왜냐하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누가 이 계정의 주인지가 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저것도 틀렸고 왼쪽도 틀렸고 네, 아. 저것도 완전히 다 조작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 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 흐릿해서 잘 몰랐는데 요 사진을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날개가 이렇게 뻗쳐 있는 요 사진. 저게 이제 태블릿 PC에서 이제 그 검출이 된 포렌식 통해서 나온 사진 중에 한 명이에요. 네. 한 장이에요. 이 사진과 이 프로필 사진이 지금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김한수 씨의 딸이죠. 왼쪽이 바로 김한수 씨 딸이고요. 딸이죠. 그리고 요 한 팀장의 프로필 사진이 바로 김한수 씨의 딸 사진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팀장이 김한수로 지금 이제 또 다른 한 팀장이 증거를 이제 행하죠. 김한수 씨라고 하는 걸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태블릿 PC에 나오는 이 꼬마, 이 딸이 결국은 김한수의 딸이다. 그러니까 김한수의 딸 사진하고 이병헌의 아들 사진이 좀 동시에 등장하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그 김한수하고 이병헌 두 사람이 이제 애들 사진들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뭔가 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충분히 그런 정도의 친분은 있는 관계니까. 참고로 최순실의 직계가족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왜 정유라 씨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손자 사진도 없고 그래서 정유라 씨가 계속 문제제기하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가 썼으면은 자기하고 자기 아들 딸 사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냐. 그러게요. 저 엄마가 딸 사진 하나도 안 가지고 자기 얼굴하고 저기 조카 딸 조카 이렇게 그쪽 조카 그쪽 그 사진들만 애들 사진들만 갖고 있는 것도 좀 그래서 이상해요. 결국은 이제 네. 사진만 놓고 보게 되면 JTBC는 이건 정말로 왜곡 보도를 한 거예요. 이 태블릿 PC의 사용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젊은 여성, 그다음에 아이들 이 사진 부분들에 대해서 JTBC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최순실이 등장하고 있는 그 PC만, 그 두 장의 사진만,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걸로 결국은 이제 최순실 PC로 몰고 간 건데 이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미디어워치 보도 중에 하나 요 기록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태블릿 PC 그 김한수 딸 사진 저장 시점이 12년 11월 27일 이때가 이제 개통을 하고 네. 아까 말한 대로 2012년 6월 22일 날 개통을 하고 누군가 쓰다가 요금을 내지 않아서 이게 사용 정지가 됩니다. 네네. 그러다가 11월 27일 저 때가 언제냐면은 김한수가 돈을 내서 자기 개인 카드로 개통을 다시 연 다음에 사용할 때 그 시점 때 바로 김한수 이 딸 사진이 이제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왜 하필 김한수가 개통을 재개했을 때 그 요금 미납분을 해결하고 다시 사용을 시작했을 때 김한수 딸 사진이 왜 거기 들어가요? 그때부터 쫙 수록되게 돼요. 김한수 정보들이 딱 수록되고 김한수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의 그 당시 이제 첫 선거 유세 첫날이에요.
박근혜 온갖 연설 홍보 자료들이 갑자기 다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김한수가 쓰는 자료들과 김한수의 딴 사진이 다 다운돼요. 첫날에. 그럼 김한수가 김한수 거죠. 이거 누가 봐도 포렌식으로 보면 김한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통자라고만 JTBC가 보도를 했는데 JTBC가 누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한수가 실사용자일 가능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한 거 아닌가.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자료가 나오나요? 그 김한수가 실제로 11월 27일 날 개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검찰에 나중에 숨겼습니다. 네, 그 자료 숨겼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김한수의 별명이 한 팀장으로 이렇게 연락처에도 기재가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근거로 제시한 게 그레이트 박 1819입니다. 이걸 마치 이제 박근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박근혜와 뭐 관련된 아이디다 이렇게 지금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이메일 열어보지 않았는데 뭐 메일 주소 같은 게 발견이 됐겠죠? 라고 물어보니까 김태현 기자가 이게 메일 열어볼 수는 없는데 그레이트 박 1819라는 아이디가 바로 박 대통령 관련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이게 열어볼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박근혜 이메일 주소인가? 이런 괜한 상상을 일으켰습니다. 저 보도를 보면.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메일 계정이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이 박근혜 SNS 팀 전용 그 공용 정치다 보니까 그렇죠. 대박 박근혜 그레이트 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선 승리를 기원하는 자기들끼리 쓴 하나의 그냥 상징 메일이죠. 네. 네, 저 그레이트 18, 19는 이제 18대에 이어서 19대 대통령도 박근혜가 네. 뭐 이런 그게 뜻을 담은 메일인데 저거는 JTBC에서는 이제 결국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그 메일을 보낼 때 사용했던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수신 메일이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실질로 이게 수사나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그레이트 팍은 결국은 이제 박근혜를 위한 이제 SNS 팀에서 사용하던 공용 메일. 공용 계정이에요. 이 다른 PC의 계정. 공용 계정 메일입니다. 네. 여기에 여기 이제 역시 미디어워치에서 보도했던 겁니다만 그레이트 박 1819 사용자가 이성미 씨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성미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건 파악이 안 됐어요. 네. 그건 누군지 파악이 안 됐어요. 박근혜가 아니네요. 이성미로 나오네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성미보다 더 근데 중요한 아마 가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명. 네. 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성미한테 저 메일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구글에서 네. 누군가 이 그레이트 팍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라라고 이걸 이제 보안 보안 메일. 예. 보안 메일을 보낸 거죠. 보안 사고 위험을 알리는 메일이죠. 저게 정말 이 중차대한 건데 네. 10월 18일 지금 저 시간이 나와 있죠. 오후 3시 32분. 저때가 언제냐면은 김필중이 네. 처음으로 태블릿 PC를 배터리를 채워서 제가 연결했어요. L자 패턴으로 열어봤다는 그 시각인데 그 시간이죠. L자 패턴으로 정상적으로 열었으면요 보안 메일이 발송될 수가 없습니다. 보안 메일은 뭔가 지금 해킹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들어왔을 때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L자 패턴으로 정상적으로 열지 않았다 저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 버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보안 메일 발송됐다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로그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니까 그렇죠. 네. 이 사용자에게 야, 네 메일 해킹되는 것 같아라고 좀 알리는 네, 거예요. 그 보안 메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는 그 김필중 그 JTBC 김필중 기자가 이제 오후 3시 30분 10월 18일 만약에 요걸 이제 정상적으로 개통을 했다고 한다면 이 기기로 처음으로 이 메일을 만약에 접속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실이 이걸 공용 그 계정을 쓰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알림이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쪽 열자마자 이게 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시간대 누군가 새로운 기기를 이용을 해서 그레이트 팍 여기에 접속을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 저를 그렇게 봤는데 네. 그건 아닌가요? 처음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불법 해킹으로 가는 가능성은 없다. 이게 다른 이 포렌식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종합해 보니까 잘못된 부당한 방법으로 그냥 열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요 문구는 바로 그 JTBC의 JTBC가 항변하는 JTBC가 건데.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아하. 저희가 뭔가 이렇게 미디어워치에서 취재를 해서 뭐 찾아낸 게 아니고 검찰 기록이 아니고 JTBC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JTBC는 그레이트 박 1819가 박근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10월 18일부터 이미 이성미라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왜 그 10월 26일 날은 마치 박근혜와 관련된 뭔가 이런 것처럼 보도를 했냐는 거예요. 이성미는 박근혜하고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거기 그게 진짜 좀 그레이트 팍 1819라고 얘기하는 게 네.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를 이제 상징하는 그 메일 계정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이 결국 박근혜하고 수시로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소통을 한 것처럼 이제 JTBC는 이제 보도를 했던 건데 네. 결국은 나중에 이제 JTBC도 인정을 한 거죠. 네. 네. 이성미라는 사람이 쓰던 계정이다. 저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JTBC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 아니라고. 자, 이제 다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계약서 위조 건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그 김한수 태블릿 PC의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태블릿 PC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네. 조작을 100% 확정한 거는 계약서 위조를 확정한 거죠. 자, 이 계약서 위조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걸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요금 납부를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금 납부부터 그럼 먼저 가보죠. 네. 자, 김한수 씨가 이 실사용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게 미디어와치 보도예요. 2020년 3월에 보도한 건데 이걸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요금 납부 문제죠. 요금 납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저희 재판에 박근혜 재판 둘 다 올린 자료는 2016년에 요금 납부 자료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실제로 2012년에 개통했고 2012년 때 요금 납부가 제일 중요한데 2013년도부터만 내놨고 2012년 거를 안 내놨습니다. 은폐시켜 버렸는데 2013년도부터 김한수 개인 카드로 납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검찰하고 김한수 뭐라 설명했냐면은 2012년도는 김한수 회사가 자동으로 이체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김한수는 그냥 몰랐다. 그냥 최순실이 쓰는 건 줄 알고 뭐 그냥 우리 회사에서 뭐 그 정도면 한 달에 뭐 2, 3만 원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2013년도에 자기가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청와대에 입성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하고. 근데 2012년도에 요금 납부 내역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한 1년 뒤 정도에 이상하지 않냐 이거 한번 내놔봐라 해가지고 SKT와 이 하나 뭐 카드 이쪽에다 쫙 사실조 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통하자마자 요금을 안 내가지고 7월에 중단됐다가 네. 2012년 11월 27일 박근혜 대선 이 선거운동 첫날에 김한수가 개인 카드로 돈을 내면서 다시 재개통해가지고 김한수가 바로 사용한 요 기록을 검찰이 은폐해버린 겁니다. 그걸 확인한 거죠. 저희가. 검찰이 은폐한 자료도 하는 거죠. 결국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 요금을 이제 누가 납부했느냐가 결과적으로 2012년에 실사용자를 가리는 건데 이때 지금까지 이제 김한수 씨의 주장은 자기는 이제 개통만 하고 개통을 하자마자 교통사고로 대선 과정에서 죽었던 이춘상 부장을 통해 주고 그 뒤로 그걸 누가 썼는지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금은 이제 마레이 컴퍼니로 자동이체했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기 모르겠다라고 일반되게 검찰과 김한수 주장했는데 완전히 다른 기록이 나온 거죠. 이게. 네. 여기 이제 미납 상태. 미납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딴 사람도 아니고 김한수 본인인 거죠. 김한수 본인이요. 네. 내자마자 이제 개통이 되자 그러면 1분 만에 아까 얘기했듯이 김한수가 필요한 박근혜 홍보 자료를 다 다운받고 자기 딸 사진이 쫙 나오고 네. 누가 봐도 김한수가 쓴 흔적 기록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네. 지금 보면 11월 27일 날 처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네요. 청구 일자는 보니까 12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5개월치의 그 미납분에 대해서 11월 27일 날 하루에 다 요금을 납부하죠. 완납을 시키는 ARS 수납 형태로 35,000원, 186,000원, 66,000원 이렇게 차례로 나눠서 ARS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카드 번호를 불러주면서 이제 미납 요금을 이제 정산을 한 거죠. 자, 여기 카드 번호 나오네요. 이 카드 번호가 바로 김한수 개인 카드고 저걸 납부를 하려면요. 네. 태블릿 PC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ARS로 태블릿 PC 시리얼 넘버나 태블릿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건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옆에 끼고 있지 않으면 납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정보를 많이 갖고 네. 있어요. 근데 김한수는 태블릿 PC 번호는 자기가 안 썼기 때문에 모른다고 지금까지 뉴스했는데 번호를 모르면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제 2012년 6월 달에 개통하자마자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줘버렸고 그
그걸 최순실이 이제 그 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김한수의 주장, 그리고 김한수의 주장을 기초로 한 이 검찰의 이 주장 논리도 다 무너지는 거죠. 다 깨졌고 이거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1심 때 김한수가 증인으로 나오는데 네. 검찰하고 김한수 다 짜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자료는 은폐했으니까 2010년도 요금 납부를 검찰이 막 이건 원래 마레이 컴퍼니가 자동으로 이체했죠. 그래서 막 위증 조사가 다 걸렸습니다. 검찰하고 김한수가 이게. 그걸 저희 이 자료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그 미납 요금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도 다 김한수가 됐죠. 그러니까 검찰은 2013년 자료만 제출하면서 네. 12년도는 회사에서 장부 납부하다가 13년도에 김한수가 바꿨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검찰은.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한수 카드로 미납 2010년도 요금도 네. 처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김한수가 개인 다 낸 겁니다. 그건 개통도 김한수가 했고 김한수가 요금 다 냈고 네. 김한수가 필요한 자료 다 다운받았고요. 그런데 그게 최순실 거라고 지금 결론을 그렇죠. 내리고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검찰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게 단순히 JTBC의 오보가 아니고 네. 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조작에 개입했구나. 왜냐하면 계약서 상으로 이제 계약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